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물리2의 역학 부분이 끝나고 전자기학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다시 살펴보면은 물리학은 크게 고전 물리가 있고 현대 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전 물리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고전 역학이 있는 거고요. 고전 역학,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을 중심으로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제 집대성한 전자기학 이런 게 있는데, 그 왜 현대 물리로 넘어가냐? 뉴턴 역학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랬죠? 근데 현대 물리학은 그 오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오류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만들었던 역학은 이제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속도가 매우 빠를 때, 매우 빠를 때 F는 ma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 즉 미시 세계에서는 또 F는 ma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과 플랑크,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 이제 물리학인데, 전자기학은 제가 뭐라 그랬었죠? 여러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맥스웰이 집대성했는데,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상대성 이론에 이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 전자기장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성 이론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해서, 이제, 얘의 오류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고전 역학을 해결하면서 전자기학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자, 전기, 역학,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합쳐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2에서 이제 역학 부분을 끝냈고, 전자기학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이제 전하 사이에 여러 현상들이죠. 이게 바로 전기입니다. 일렉트리시티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전하가 뭐죠? 전하는 라지 Q라고도 쓰고 스몰 Q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을 쓰기도 하고 생략도 합니다. 차지라고도 하죠. 그냥 차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물리량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은 똑같이 이렇게 쓰고 물질이 가진 전기량이죠. 물질의 전기량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뭐죠? C. 쿨롱이죠, 쿨롱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E라고 하는 기본 전하량이 있습니다. 기본 전하량이 E라고 있습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는 이런 기본 전하량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전기가 있고 동전기가 있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얘는 움직이는 건데, 동전기란 말은 잘 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동자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동전기예요. 예. 정전기는 몇 개 없으니까 정전기 사례를 주로 배우고 나머지는 전기다, 동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정전기는 뭐냐면은 전기가 전하 사이의 현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전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죠? 전하가 일시적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정지하고 있는 거죠. 동전기는 뭐죠? 전하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주로 방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있는 거고 얘는 전류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방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전기하고 동전기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힘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죠? 정전기력. 그냥 전기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주로. 근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전자기력. 근데 전자는 생략해도 되고, 즉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의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정전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로 가면은 정전기에 하기에 앞서서 정전기는 간단합니다. 정지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여러 현상들을 정전기라고 하죠. 정전기. 주로 이제 정지된 전하 사이에 현상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찰전기니 뭐 이제 그 비닐 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달라붙고 뭐 이런 게 다 정전기 현상이죠. 예. 뭐 여성분들 뭐 치마가 뭐 스타킹에 달라붙고 이게 전부 정전기 현상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분극이라는 게 있어요. 분극은 뭐냐면은 한 물체 안에서요, 물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되는 것을 분극이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죠. 자석을 제외한, 자석은 N극, S극이니까 걔네는 원래 쌍극으로 존재를 하지만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한 물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실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다른 극이니까. 그래서 원래 분리가 안 되는데 왠지 모르지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분리되는 힘이 바로 뭐예요? 예, 정전기력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정전기력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분극이라고 해요. 그것도 일종의 정전기에 의한 현상인 거죠. 예. 그래서 분극에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체 분극이 있어요. 도체 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 분극이 있는데요. 도체 분극부터 볼게요. 이런 도체가 있으면은 도체 안에 뭐가 있죠? 뭐 원자들이 있죠. 뭐도 있어요? 전자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전체를 갖다 대볼게요. 대전도 정의해볼까요? 대전은 뭐죠?
간단합니다. 알짜 전하가 0이 아닌 것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죠. 알짜 전하가 0이 아닌 것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시그마 Q 전체 전하량이 0이면 뭐죠? 그건 중성이죠. 근데 이게 0보다 크면은 플러스로 대전된 거죠. 이게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체에는 뭐가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죠. 그래서 여기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아주 작은 세기로 봤을 때는 이런 자유전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지만 멀리서 보면은 어쨌든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으로 분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도체 분극입니다. 근데 도체만 분극을 하면 괜찮은데 다른 것도 분극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유전 분극이에요. 유전체란 말이 있습니다. 절연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절연체가 뭐죠? 그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않는 물질인데 유전체도 즉 절연체도 분극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이게 자유전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자유전자가 없고 무슨 전자만 있어요? 속박전자만 있습니다. 근데 무슨 힘을 받아요? 얘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전기력을 받죠. 전기력을 받으니까 이 속박전자 입장에서는 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져요. 전자니까 이쪽으로 이제 당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돌던 속박전자는 마치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좀 더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찌그러져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 분극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전기에서는 대전이 있고 분극이 있는데 분극에는 도체하고 유전 분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전기 유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가 뭐냐면은 정전기력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가 재배치되는 겁니다. 전하가 재배치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분극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요런 도체구가 절연체인 실에 매달려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갖다 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겁니다. 대전체는 대전된 물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 얘기 없으면 얘는 중성인 거예요. 중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요렇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가 재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분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정전기력에서 분극이 되는 겁니다. 전하가 재배치되는데, 근데 뭐 가까운 쪽은 예, 마이너스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하고, 먼 쪽은 같은 플러스 극이니까 뭐 청력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접촉을 시켰을 때가 문제죠.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접촉을 시키면은 예, 이제 플러스 전하를 나눠 먹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나눠 먹게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들이,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은데 여기는 플러스 전하들이 많으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플러스들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둘 다 플러스가 돼요. 둘 다 플러스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 넘어와도 몇 개 줄지 않고요. 둘 다 플러스가 되면서 청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전기 유도로 대전체를 구별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검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전기를 한번 보시죠. 검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속판이고요. 이게 금속 막대입니다. 금속 막대. 이게 금속 박이죠. 예. 필름이에요. 예.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전기도 아무 얘기 없으면은 뭐가 돼요? 중성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갖다 대요?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거죠.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 이렇게 최대한 먼 쪽에 플러스가 생겨서 벌어지면 얘가 대전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서 검전기를 이용해서 뭐 대전 여부를 확인하고, 많이 벌어지면 뭐 대전된 양이 많다, 뭐 이렇게 뭐 약간 예, 비정량적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여기다 이제 접지하는 걸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요러한 검전기가 있는데, 이 검전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한번 대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한번 대볼까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대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땅에다 연결하는 거, 요거를 접지라고 하는데요. 네. 뭐 그라운드, 뭐 미국에선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 같고 영국에서는 뭐 어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가 먼저 다가오고요.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가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벌어지는데, 벌어진 상태에서 이걸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과 접지는 이런 역할을 해요. 무한 전화, 공급원도 되고, 수급원도 됩니다. 공급은 전화가 필요하면 공급을 하고, 수급은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정기에 비해 인간의 몸이나 지구는 너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얘네한테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손가락이나 땅에서 전자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해 주면은 굳이 얘들한테 뺏어올 필요 없으니까 얘들은 여기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오므라들죠. 대신 여기는 손가락에서 온 전자들이 대체를 하는 거죠. 뭐 꼭 얘가 반드시 대체하고 이런 건 아니고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재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대전체를 없애기 전에 요거를 끊어보세요. 손가락을 끊기는 좀 그렇지만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긴 중성이고요. 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도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전자 4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네는 다시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벌어져서 뭐가 돼요? 검정기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검정기에서 특정 검정기를 특정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정전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능특강 물리학2 페이지 99페이지 문제 9번. 그림가는 절연된 실에 매달린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의해 대전된 막재를 접촉시켰을 때 A가 곧바로 떨어져 나온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대전된 막대를 치운 후 A의 옆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 B를 절연된 실로 매달았을 때 A와 B가 서로 가까워져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여기에 A가 있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거를 갖다 댄 거예요? 대전된 막대를 갖다 댄 겁니다. 어떤 대전된 막대예요. 대전체죠. 그럼 대전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아무 얘기 없으면 중성인데 여기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해보세요. 플러스라고 해보면은 여기도 이제 결국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똑같은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졌는데 그 옆에 그림에서는 뭐예요? 이제 B를 갖다 댄 거예요. 얘는 이제 치우고 원래 이렇게 있는데 B를 갖다 댔더니 B가 딸려온다는 거죠. B가 딸려오는 겁니다. 가까워졌다는 건 딸려온 거고요. 그러면 왜 딸려오냐는 거죠.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얘도 굳이 그린다면은 이쪽에 좀 더 많이 포진하겠죠. 아무튼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전된 거고 얘는 뭐죠? 분극이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죠. 기억. A는 절연체다.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고 전자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절연체는 아니고 A는 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A가 떨어져 나왔을 때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막대 A와 같다.
같으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B는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A가 도체면은 얘는 문제의 출제상 절연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연체도 분극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분극이요? 유전 분극이요.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그러면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